16년 12월에 16년 12월에 나왔던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자 하는데, 미추친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6월 19일 날 정교조가 법원노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날입니다. 6월 19일. 근데 6월 15일 날 이 장이라는 건 김기춘입니다. 6월 19일 재판 중요하다. 승소시 강력하게 집행해라. 6월 17일 판결 이후 대응 방안까지 미리 논의해 놨습니다. 19일 날 재판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리고 54쪽 보시면은 6월 19일 날 정교조가 이제 졌습니다. 1심 본안 소송에. 20일 날 바로 청와대가 이제 논의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김기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거기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다. 이게 아마 원세훈 때부터 쭉 이제 해온 공작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6월 20일 날 보면은 정교조, 아로, 통진당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종의 업무 지시를 한 정황입니다. 55쪽에 보면은 또 학부모 단체, 보수 단체도 동원하는 흔적, 조정혁 의원까지 활용하고 뭐 패륜적 행태로 해라. 그러면서 6월 24일 날 또 2대 과제하면서 1. 민노총, 민노당 2. 정교조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이런 걸 논의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검 공대협 움직이고요. 7월 1일 날 보면은 이제 뭐 형사고발.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면은 7월 5일에는 뭐 자금 추적 요원까지 동원해라. 정교조 자금을 추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보면은 정교조가 법외노조인데 학교를 복귀해야 될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 면제시켜라. 이게 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압수수색한 정황. 그리고 57쪽에 보면은 8월 9일에 보면은 그 당시 정교조 위원장이 김정훈인데요. 교직 박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9월 14일 날 살벌한 문구 있죠. 그 신부 정교조, 아마 신부는 어딜 말한, 이게 뚜벅뚜벅 조용히 뭔가 하라는 것이고요. 위원장 표적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월 20일 날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옵니다. 김기춘이 말한 건데, 정교조 관련 대처, 즉시 항고 인용, 헌재 결정 합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전날인 9월 19일 날 효력 정지가 두 번째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다시 법적 지휘를 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9월 19일 날. 그러자 바로 20일 날 김기춘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은 계속 그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교조 즉시 항고 뭐 어쩌고 이제 법외노조 통보 관련 집행정지위원 제청, 정교조 가처분 인용,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근데 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9월 24일도 보면은 뭐 헌재 정교조 제시 헌서 2건인데 고용노동부를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탄원서까지 적극적으로 조직합니다. 대법원에 압박을 넣기 위한 것들이죠. 뭐 정교조 보조 참가 문제도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은 또 김기춘이 대법원 헌재, 뭐 요거는 이제 그 자사고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교육 사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대법원이나 헌재 등에 대응할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그 기록이 12월 1일인데 명은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교조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다시 40쪽으로 와보면 이게 이제 과연 이 정교조 사안이라는 것이 국내법, 교원노조법의 어떤 그 미비함과 ILO 등등 이 국제 수준의 규범과의 어떤 불일치에서 오는 단순한 법적 갈등 사항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안은 청와대 박근혜가 주범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청와대가 국정원까지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북 세력, 민주노동당, 통진당이라고 했죠. 그리고 민주노총, 정교조를 아예 내부의 적으로 설정해 놓고 여기를 완전히 괴멸시켜서 한국의 진보운동을 말살하고자 하는 거대한 공작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강검진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용노동부 제한고 이유서를 이 고용노동부가 써야 되는데 행정처가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파일의 이름은 뭐 건강진단이라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것이 위법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쓸 것을 왜 법원이 써줬냐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아까 이제 소개했던 그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지에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교조 사안 같은 경우는 노동 사안이면서 동시에 정치 사안이고요. 즉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고, 이 국정농단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뭐 어떤 서로 이익을 놓고서 주고받은 거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공모를 한 것이고, 합작이고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이 그 박근혜, 김기춘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실 나오자마자 고발을 했는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사법농단 여기 이제 올해 터지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정교조와 관련된 사안들이 몇 개가 이제 사법농단에 있는데요. 제목만 좀 말씀드리면, 이 법의 노조 사안 외에 46쪽에 보면은 김영권 선생님 그 빠지산 추모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15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2016년, 17년, 18년 계속 조선일보 등등은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정교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 문제인 건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양승태 사법부 체제에서 유죄를 받았고 이후 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그 정교조 음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아버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좀 한 기자님이 지금 추적을 하고 계시긴 한데요.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될 것 같은데, 시국 상황입니다. 교사가 이제 SNS 좋아요 한번 눌러도 이제 처벌을 받는 희한한 나라에 우리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교조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2번의 시국 선언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그 49쪽에 보면 2010년에 무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것이 유죄로 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정교조가 시국선언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화교 와서 등등 해서 세월호 해서 시국선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 사법 탄압은 물론이고, 치사하게 뭐 이렇게 스승의 날에 표창 받는 것까지 배제하고 외국 연수 가는 것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교조 회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런 데 흐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전혀 잡혀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유감인 거고, 그래서 오늘 사법농단 피해 사례 해결을 위한 토론회지만은 이 정교조 문제, 법의 노조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해결의 키는 사법농단 척결, 뭐 사법부 구조개혁, 인적 청산에도 중요한 관건이지만, 그거 이전에 이건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노동사안에 관해서는 이거 노사 간에 할 일이다라고들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노사 간의 문제인 겁니다. 정교조의 사용자는 정부예요. 근데 정부가 이러한 고도의 목적을 가지고서 정교조 법의 노조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인 문재인 정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되거든요. 법의 노조 통보가 팩스 한 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팩스 한 장 보내면 됩니다. 다시 노동조합으로 인정함, 통보,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사법농단 피해 차원의 해결 차원에서도 물론 이 정교조 문제는 다뤄져야 되지만, 정교조가 지금 5년째 법의 노조고 법적 지위가 3년 동안 7번 바뀌었습니다. 정말 정교조를 가지고 갖고 논 겁니다, 이 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장난쳤습니다, 공안기관까지. 그런데 이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키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